갖게 되는 것이죠. 네, 땜질식 부동산 대책이고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평가신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제 땜질식 처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사실 사용해왔던 표현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두더지 잡기식 게임이다. 두더지 튀어나오면 치고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하나 첫째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대책 보면 땜질식 처방이라는 얘기가 전문가들이 항상 지적했던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일부 작용을 했잖아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호재들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건설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의존도가 특히 이제 단기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건설 투자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의존하려는 유혹이 하나가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도 돈들은 좀 있는데 이걸 투자할 때를 못 찾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이라는 영역이 국가 차원이든 개인 차원이든 간에 이게 지금 여기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 남아있는 어쨌든 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개발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집값을 그렇다고 해서 안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이제 딜레마 속에서 이제 이런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이게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산 시장의 그런 특성이 미국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이 2008년도에 그러니까 주택가격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 이전에 10년 이상의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 시장에 호황기가 있었습니다. 호황기가 있었어요. 그럼 그 호황기 때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한 10년 후에 이런 식으로 호황이 10년 이상 지속되게 되면 언젠가 거품이 꺼진다. 이거를 대충 이제 우리가 알더라도 그럼 꺼트릴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호황 시절을 즐길 거냐, 즐기고 한번 당할 거냐, 아니면 미리 그러니까 좀 거품을 빼는 대신에 그러면 그런 개발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그 효과는 포기할 거냐, 이런 걸 택일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돈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생산적인 분야로 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게 있고 개인도 개인대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수익 투자할 때가요. 부동산에 어쨌든 유혹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뭐냐면 이런 상황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금융위기처럼 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그러니까 좀 뺄 거냐, 바람을 뺄 거냐, 미리 그러니까 상당 부분을 빼고 그 충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유혹에서 좀 벗어날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다가 나중에 한번 호되게 한번 맞을 거냐, 이거를 저는 선택할 지금 이런 상황에 저는 이제 직면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보게 되면요, 항상 부동산 시장 안정적인 관리, 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후유증을 감내할 것인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기를 또 원치 않는 심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계속해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고 정부도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책이 그러니까 한시적인 효과만 있다는 거 알면서 저는 이런 대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어쨌든 간에 어떤 잠재적인 폭탄 같은 것을 뒤로 자꾸만 돌리는 거죠. 그게 제발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서는 안 터지길 바라면서 근데 이제 그 속에서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유혹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된다는 이러한 그런 과제도 있는 것이고 이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결단을 못 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런 국면을 지속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마냥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마냥 갈 수 없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을 우리가 감내하더라도 이걸 나중에 이게 폭탄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거품을 바람을 다 뺄 것이냐. 그 뺄 의지만 있으면요. 뺄 수 있는 정책은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동원하기 싫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시장까지 만약에 경기까지 만약에 이게 침체가 돼버리게 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계속 또 개발은 또 해야 되잖아요.
목적 이런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강남구 지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 국제 업무 지역들 이런 것들, 마이스 산업들 이런 것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필요성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그러니까 완전히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면은 환수할 그러니까 수단은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왜 안 하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건설 투자가 침체됐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싶은 거죠.